자, 일단은 크게 나갔던 거 뒷부분을 좀 쭉 풀겠습니다. 저번에 40번까지 왔을 때 그리고 자, 유형 6번부터 일단은 마무리를 좀 해보자. 자, 유형 6번은요. 자, 페이지는 58번 속편이 일어나고 자, 58페이지에 있는 유형 6번은 수학상에서 우리가 평면좌표 단원에서 공부했었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절대로 어려워하면 안 돼, 이 공식 자체는. 자, 그렇게 됐을 때 딴 건 그냥 여기는 단순히 계산이 좀 짜증나는 것일 뿐이지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 자, 뭐 표면적으로 봤을 때 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45번, 46번 같은 뭐 x축 위에 있는 점 아니면 직선 위에 있는 점과 뭐 특정 점 사이의 거리가 같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서 푸는 문제들이었어요. 46번 한번 해보면 어렵지는 않아 사실은. 자, 정신 차리고 보세요. 일어나라, 혹현아. 언제까지 누워있을 거야? 어? 자, 정신 차려. 이 정신 상태로 어떻게 여름방학 때 버틸 거야? 어? 5시 20분부터 10시까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응? 겨울방학보다 짧지만 정신 차리고 해라. 자, y는 x 더하기 1 위의 점이래요. 위의 점 중에 공식은 따로 알 테니 난 따로 언급 안 한다. 책에 써있긴 하다. 종료비도 정신 차려라. 똑바로 앉고. 자,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좌표를 P점이라고 한다. 이걸 친절하게 알려줬어. 시작은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험 문제로부터 거기 P점을 미지수노라고 이건 이미 힌트를 준 건데 얘네들의 시작은 문제에는 그 P, A, B라고 절대 안 써있다. 시작은 어떻게 하냐면 위에 점의 정체를 모르니까 자, 그냥 밑줄 가볍게 쳐놓으면 돼. 이렇게 미지수를 쓰자라는 게 일단 시작이야. 근데 수학상 때 했다거든. 사실 한 거야. 똑같은 문제야. 니네 바이블에 이게 있었어. 라센도 마찬가지. 자, 그럼 점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좀 변형을 하겠다는 거죠. x좌표, y좌표가 a, b라고 적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직선 위의 점이니까 이거를 굳이 문자를 두 개 넣을 필요는 없어. 왜? 문자는 적어서 좋잖아. 따라서 x 자리에다가 a를 넣으면은 원래는 b가 뭐가 되겠어요? 그냥 a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놔도 되지. 알겠죠? 문자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으니까. 그 다음에 거리가 같다고 했으니 굳이 말로 쓰면은 선분 PA랑 선분 PB의 길이가 같습니다. 이거 아니겠냐? 이 표현을 진짜 많이 했지 우리 평면좌표에서. 자, 그래서 각각이 뭐예요? D1 공식. 내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D1이라고 불렀었죠? 자, 그럼 PA부터 계산해. 자, 어떻게 돼요? x2-x1의 제곱.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려워서 하는 게 아니야. 이건 쉬운 거다. 자, y2-y1의 제곱. 자, 이게 PA이고, 자, PB는 x2-x1, y2-y1. 플러스로 바뀌죠, 이렇게? 그렇게 되죠, 굳이 식을 쓰면은. 그럼 두 개가 같습니다를 풀게 되면은,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루트가 사라져야 되겠죠? 따라서 양변을 이렇게 제곱을 합니다. 그래서 니네가 문제집 같은 거 풀이를 만약에 참고하게 되시면 다 식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루트 때문이야, 딴 게 아니라. 자, 그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를 하면은요, 그냥 1차 방정식입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면 써줄게. 아이고, 이게 x가 아니지. 미안하다. a다, a. 아, 요거랑 하는 거였지? 계산은 그냥 써드립니다. 8a는 여기 나와요. 자, a가 빠져. 자, 그럼 b는 1이겠죠? 대입하면은. 자, 그럼 더한 건 1이다. 뭐 어려운 거 아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 책이 여러분들 교과 과정에 맞춰서 유형화되어 있는 문제집이긴 한데 가끔 중간에 보면 시험 문제 절대로 안 나오는 유형이 몇 개 문제가 있어요. 3학년 1학기 때 우리가 일품을 해서 이제 모르시겠지만 굳이 몰라도 되는 거야. 3학년 1학기 문제집에서는 우리가 수학상에서 2차 함수하고 중학교 때 2차 함수하고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범위의 제한이 있냐 없냐 차이가 있다 그랬지? 그 옛날 문제집 선생님 시절의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들이거든. 근데 이 책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범위 제한이 걸려있는 2차 함수 문제가 책에 있어.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근데 그거 고등 내용이란 말이야. 그럼 그것과 마찬가지로 거기 52번하고 53번 문제 있죠? 요것도 내가 보기엔 시험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희박해. 왜 그러냐면 잘 봐.
두 교점을 A, B라고 한대. 이참수하고 직선의 교점을 물어보고 있지. 근데 이게 사실 수학상 내용이거든. 자, 너무 중요한 내용 뭐였어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서 공부했던 거에 따르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에 실린 것 같다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얘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고등학교 문제. 나오면 안 되는데 그냥 하나만 하고 넘어가자. 52번 할 겁니다. 풀고 나서 이거를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시험 문제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얘기만 한번 하고 넘어가자. 풀 수는 있어요. 중학교 수준에서 풀 수는 있는데 좀 복잡해. 자, 그냥 고등 내용 갖고 한번 얘기해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에 실은 것 같다라는 걸 아니까 자, 어떻게 풀어? 방정식으로 이렇게 체인지하는 걸 푸는 거였죠. 자, 똑바로 앉아라. 정신 좀 차리고. 왜 이렇게 조냐? 화를 안 내니까 만만하게 보는 거야. 그쯤 눈치 줬으면 안 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잠만 자다 갈 거야? 가. 그러면 집에 임마. 가도 돼. 영상 있으니까 영상 보고 해. 집에 가서 편하게 자세요. 엄마한테 그대로 말씀드릴 테니까. 정신 차려. 왜 정신을 못 차려? 현행하니까 더 심한 것 같아도. 다 알아? 그냥 옆에 가만히 왔다 갔다 질문만 받을까? 아, 편해 그러면. 가만히 좀 있어. 그럼 안 더우니까. 에어컨 바람 시원하게 나오는 거. 자, 울지 마 임마. 시끄러워. 자, 인수분해 되죠? 그럼 x가 1 또는 마이너스 2지. 따라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방정식의 실자가. 근데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올 거야. 나오면 안 돼. 자, 그럼 어쨌든 여기까지는 사실 2차 함수 문제지. 그러면 y좌표는 이렇게 해요. 대입해서 찾으면 되지. 직선에다가 대입하자. 편하게. 1,1이고 마이너스 2,4죠? 자, 다 했다.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D1 공식으로 한번 찾으면 돼. 자, 얼마냐? 3의 제곱. 3의 제곱인가? 자, 그래서 3루트 2. 이로트강 때 선생님이 심화 수업했을 때 이런 류의 문제가 한 몇 문제 내가 풀어줬어요. 근데 그때 문제랑 지금 문제의 차이점이 뭐냐면, 물론 까먹으셨겠지만 나는 기억을 하니까 잠깐 얘기를 드리면, 그때는 여기에 조건이 뭔가 하나 추가가 돼 있었어.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에요 이렇게 적혀 있었어, 책에. 문제. 그럼 이게 이과 없과의 차이가 큰 거야. 만약에 이게 있잖아? 그럼 그러면 시험 문제 나와. 왜? 그다음 무조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거든. 자, 이렇게는 4개 기준에는 안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어쨌든 두 점의 좌표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방식을 안 쓰고 풀어보자.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보자고. 1을 알아. 그럼 대입하면 1,1인 거 계산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어떻게 풀래? 요즘의 좌표 찾아야 되는 거잖아. 심화 들었잖아 임마. 어떻게 했어? 현실랑 기억나니? 어떻게 했는지. 직선의 기울기를 써먹었었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한 칸 감소하면 한 칸 증가하는 거지. 그러면 절대값은 어때? 똑같지? 그럼 이게 직각인데. 그럼 이제 미지수를 뭐를 놓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때 설명했을 때는 이 길이를 그냥 뭐 여기 알파? 뭐 이렇게 놓고 봤어요. 그러면 요즘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1-알파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점의 y좌표는 어떻게 돼? 이거를 대입한 거잖아. 따라서 자, 직선에 대입해도 되고 1차, 2차 함수에 대입해도 되고 니네 마음대로 해도 돼. 그냥 얘기만 하고 넘어가자. 그러면 2차 함수에 대입하면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럼 관계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겠어? 두 개가 길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길이가 알파고, 여기에서의 길이를 뭐 갖고 따질 수 있냐면 요점의 y좌표와 요점의 y좌표의 차이라고 생각해도 되잖아. 자, 따라서 1-알파에 되고 마이너스 여기는 1,1만 계산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2차 방정식 푸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 이 방식을 그대로 쓸 수 있는데 관계식을 몇 개를 더 만들어야 되다 보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참고는 하자. 조건이 하나 추가되어 풀 수 있다는 거. 자, 어쨌든 컨셉은 뭐예요? 기울기를 이용해서 풀 수 있다. 체크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풀 때 고등 개념 문제야 라고만 이렇게 치부하기 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조건이 추가되면 풀 수 있다는 거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자, 됐죠? 어쨌든 답은 몇 번이냐? 4번이지. 자, 졸려요. 잘 들어라. 다음 거 하자. 53번은 그냥 고등개념으로 그냥 풀어봐. 알았지? 그것도 얘도 마찬가지로 고등개념으로 풀 수밖에 없어. 조건 자체가 현실적이지가 않아. 자, 합니다. 자, 사다리꼴에 뭐 울타리를 만들었대요. 여기가 사고 철조망의 길이가, 자 이것도 어렵진 않아. 전체 길이가 20짜리라고 했어. 그때 AD의 최대가 될 때의 AD의 길이를 계산하여라. 자, 그럼 일단 물어본 거는 이건데, 그럼 센스 있는 풀이를 하자. 어쨌든 이 문제의 그 취지는 뭐냐면 넓이가 가장 크길 바라는 거잖아. 근데 이게 사다리꼴이잖아. 근데 내 생각에는 사다리꼴 넓이에 대한 관계식을 세워야 될 것 같아. 근데 이 변의 길이는 물어본 거라서 빨간색으로 표시하긴 했지만 넓이 계산할 땐 이 변은 사실 재미가 없죠. 왜? 아랫변, 윗변 높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같으면 얘는 나중에 구하고 딴 데를 미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를 x라고 한번 놔둬. 자, 그럼 전체 철조망의 길이가 얼마라고 그랬죠? 20이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는 자 요만큼 올라갈 수 있겠어요? 16-x라고 우리 놓을 수가 있겠지.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아랫변, 윗변 높이가 관계식이 만들어지지. 자, 이게 좀 낫지 않을까? 라는 게 선생님 생각입니다. 자, 그럼 넓이를 세워보자.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 더하기 윗변 하면은 20-x고 높이가 x죠? 자, 그럼 뭐야? x 문자에만 한 2차식이니까 최대 최소 문제지. 그쵸? 자, 표준형으로 바꿀게.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일단 최대 넓이는 50이라는 거고, 여기에서는 최대 1대의 AD의 길이를 물어본 거죠. 자, 그럼 일단 x가 언제일 때? 10일 때가 최대야. 자, 그럼 빨간색을 이제 찾자. 저 빨간색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피타 쓰고 싶은 거 아니겠냐? 수선을 넣어야지. 그쵸? 자, 그러면 여기가 똑같이 10인 거고, 자, 요만큼은 얼마예요? x가 10이니까 요만큼이 6이고 4를 빼면은 네? 2 아니야? 2죠? 네. 그러니까 피타 돌리면 되겠지. 자, 10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104? 104. 뭘로 되냐? 4로 되나? 26. 네, 웨이트 26이고요. 됐죠? 자, 59번 하겠습니다. 가죠. 현행이라고 이렇게 만만하게 하고 집중 안 하고 그냥은. 미친 거 언제예요? 뭐라고요? 미친 질문? 네. 여기 평면 다 풀고 질문할 거 있을 거 아니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려워서 하는 게 절대 아니고 그냥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우리 점검차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피타 때 그리고 나중에 삼각비 복습할 때도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삼각비에서 니네가 특수각 외워야 되는 게 0도, 30도, 45도, 60도, 90도죠? 그 내가 방금 말한 5개의 각이 문제에 주어져 있다면 뭐 0도는 사실 안 주어져 있지. 90도까지 주어져 있으면 푸는 니네들 입장에서는 되게 반가운 각인 거야. 왜? 특수각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풀어제끼는 게 가능하거든. 또는 나중에 삼각비 단원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외운 것 갖다 푸는 게 좀 편리해지거든. 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문제가 의외로 다 쉽게 풀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적혀있는 45도 되게 반가운 각이고요. 여기 있는 60도도 상당히 반가운 각이라고. 그래서 피타를 쓰고 싶은 거야. 전체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뭐 어떻게 되냐면 현재 상태에서 아랫변의 길이랑 높이를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타를 쓰기 위한 보조선을 이렇게 그립니다. 물론 이 빨간색은 뭐예요? 전체의 높이가 되겠지. 됐니? 그럼 여기 특수각 쓰는 거다. 자, 그럼 여기가 5니까 여기 변에 6루트2가 여기 있으니까 자, 45도 있으면 1대 1대 루트 2인 거 기억하죠? 저번에 얘기한 거. 그러니까 여기가 6이고 여기도 6이 되겠지. 그리고 전체가 여기가 윗변이 오니까 여기도 마주보면 여기 직사각형이니까 5가 되겠지. 자, 됐어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6이라고 하셨으니까 60도예요. 그럼 2대 1대 루트 3이죠. 2대 1대 루트 3. 그러면 루트 3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2 루트 3이겠다. 자, 그래서 아랫변, 윗변, 높이 다 구했다. 자, 신경 쓸까? 자, 아랫변하고 윗변 더하면 16 플러스 2 루트 3. 높이가 6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48 6루트 3. 자, 이렇게 됩니다. 종혁아 정신 차려라.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가져보면 63번은 별표 치고 한번 집에서 풀어와봐. 고민 좀 해보시고 서술형 스타일의 문제인데 고민 한번 해보시고. 자, 잘 나오는 게 아무래도 64번. 자, 이 그림은 제곱편에서도 우리가 많이 풀었던 건데요. 내가 특강 때도 이거 딱 해놓고 피타 쓰면 안 되는 문제라고 했던 기억이 나. 자, 근데 여기 피타 단원이니까 뭐 쓰자. 자, 안 쓰는 걸 굳이 언급하진 않을게. 전체가 8이네. 자, 거기 잘라놓은 게 다 x 센티미터만큼 이렇게 잘랐다고 했죠? 그리고 안에 껴있는 게 정팔각형이라고 합니다. 그치? 자, x 찾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쉬워. 이렇게 하면 돼. x라고 대놓고 줬잖아. 그럼 얘도 친절한 문제야. 미지수를 그냥 알려줬지. 물론 구하는 거니까 x라고 하긴 했지만. 자, 잘라진 부분을 이렇게 x를 더 놔버리면 전체가 이게 정팔각형이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도 다 x 아니겠냐? 같은 크기만큼 잘라낸 거니까. 자, 따라서 전체가 8이면 요만큼은 8 마이너스 2x겠죠? 미안. 그쵸? 그럼 이게 정팔각형의 한 변의 길이니까 요만큼도 8 마이너스 2x겠지. 됐니? 자, 제곱 끝때는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근데 이제 피타 단원이니까 자, 뭐가 보여요? 피타고라스 쓰고 싶게끔 만들어져 있죠. 그치? 자, 따라서 일단 이렇게 루트를 써도 돼. 그리고 그냥 쓰자.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이 8 마이너스 2x의 제곱과 같구나. 자, 뭐 이걸 풀어서 끼면 됩니다. 자, 계산하면 3번이 나와요. 됐죠? 9번, 10번 유형은 그냥 유형에도 쬐끄맣게 별표 쳐놓자.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온다고 보면 돼. 자, 종이접기 문제는 일단 중1 때 평면 도형 할 때부터 참 많이 나왔던 거. 자, 일단 풀 때 따로 얘기하고 일단은 66번을 잘 해보고 얘기해. 종이접기 문제는 매번 내신 대비 할 때마다 내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풀이가 완전 다 똑같거든. 자, 봐. 종이를 접어 내렸지. 자, 요렇게 접어 내린 거란 말이야. 자, 여기가 5고 전체가 13일. 자, 삼각형 AEF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세요. 자, 그럼 색칠한 부분은 일단 직각삼각형인 건 알겠죠? 그쵸? 그럼 밑변하고 높이를 찾을 수가 있어. 자, 하나씩 할게. 종이접기 문제는 어디가 각이 같고 어디가 변의 길이가 같은지를 다 표시를 해보면 알아. 자, 여기가 13인데 그거를 그대로 접어 내렸으니까 여기가 그대로 13 되는 거 문제 없죠.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면 이쪽 직각삼각형에서 5, 13 피타고라스의 수죠. 자, 그래서 요만큼이 12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렇지? 자, 친절한 문제야. 그럼 여기가 남은 게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찾는 거잖아. 그럼 얘만 찾으면 되지. 그럼 선생님 같으면 여기를 미지수로 넣어. 자, 이거 구할래 표시했어요. 그럼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야. 정리를 접어 내렸다는 얘기는 요 길이랑 똑같을 것 같아. 당연히 너무 단순 논리네. 자, 됐죠? 그러면 남아있는 요 부분의 길이가 뭐가 돼? 전체 5cm에서 빼면 되지. 안 어려워. 자, 했더니 저거랑 마찬가지로 피타 쓰고 싶지 않냐 이 말이야. 자, 됐죠? 자, 됐지?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자, 계산하면 10이니까 10분의 26? 뭐 분의 14. 그럼 넓이는 얘 곱하기 13 나누기 2 하면 되죠? 그럼 10분의 13의 제곱 169. 그러니까 4번 됐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69번 할게요. 자, 이제 중1 때 얘기했던 거를 좀 언급하려고 해. 중1 과정에서. 자, 종이를 접어 올렸죠. 방금 한 거랑 좀 구조가 다르지?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물어보고 있는 건 BC의 길이를 물어봤어요. 자, 여기 주어져 있는 거가 여기가 8이고 여기가 10인가? 자, 그럼 이거는 포개진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자, 물론 여기 비커친 부분도 포개진 부분인데 쟤랑 굳이 구분을 좀 지우면 얘는 종이를 좀 이렇게 엇갈려서 포개인 거잖아. 그때 포개진 이 부분의 특징을 좀 알고 있어야 되죠. 중1 때부터 많이 했던 거. 이 삼각형의 정체는 이등변이었어요. 자, 왜 그래? 종이 접기 문제는 항상 접은 각이 어디랑 어디랑 각이 같고 어디랑 어디랑 변의 길이가 같은지를 판단하라고 했잖아. 종이를 이렇게 접어 올렸다는 얘기는 요 각하고 요 각이 똑같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전체가 직사각형이니까 요렇게가 엇각으로서 똑같지? 그러니까 이등변이야. 이거 다 팍 체크를 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길이가 이렇게 같거나라는 것까지 확인 좀 해보자. 자, 됐죠? 그 다음에 종이를, 자, 여기 좀 비율이 안 맞긴 하지만 종이를 이렇게 접어 올린 거잖아. 그럼 여기 빨간색으로, 자, 별표로 바꿀게. 이 별표 표시한 게 어디로 갔겠어요? 여러분들 책상에서 봤을 때 여기도 길이가 같겠지. 그치? 접어 올린 거니까. 자, 그럼 물어본 거는 BC를 물어봤어요. 근데 이렇게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특징이 발견이 됐으니 선생님 생각에는 별표 친구를 X로 넣으면 좀 편하지 않을까?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이렇게 한번 놓고 해보자. 자, 그러면 하나씩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X니까 여기도 X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8cm니까 여기도 8cm겠네. 그치? 그럼 이 길이만 찾아내면 피 타돌릴 수 있지 않냐? 그럼 이거 어떻게 찾을 거야? 어떻게 할래? 여기서 요 길이 요거 찾기 위해서 무슨 직관리를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편아 얘기 좀 해보세요. 졸지 말고 그만. 이 길이가 안 나와 있잖아. 구하는 게 이거니까 안 나와 있잖아. 그럼 문자를 또 써야 되나?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잘 봐. 여기도 별표 찾았잖아. 그럼 여기도 X로 하면 나와. 그치? 야, 그 다음에 이게 왜 괜히 있지 않을 거 아니야, 10cm가. 그쵸? 단원이 피타고라스 단원이에요. 그치? 얘를 쓰고 싶은데 피타고라스를 만약에 적용하고 싶으면 직각삼각형이 필연적이거든. 근데 얘랑 관련되어 있는 직각삼각형은 현재 그림에 없어. 만들어야지. 그래서 고정선을 그려야 돼. 수선을 그려야 돼. 자,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서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수선. 야, 그럼 주황색의 길이가 8이네. 그러면 이 길이 계산할 수 있네. 자, 6인가? 비율이 안 맞지만 6이지. 6, 80. 6, 80. 맞죠? 그럼 뭐가 좋아? 야, 이 길이 표시할 수 있으면 피타 쓸 수 있다면서. 그럼 얘랑 같잖아. 근데 요만큼이 x잖아. 근데 요만큼이 6이잖아. 그럼 요만큼은 x-6. 그래, 나왔죠? 자, 이렇게 피타 돌리면 돼. 조금 어렵지, 그러니까. 앞에 푼 거랑 비교했을 때는. 자, 그러면은 x의 제곱이 8의 제곱 더하기 x-6의 제곱. 이렇게 된다. 계산하면, 자, 얘도 1차방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럼 BC의 길이니까 식으로 봤을 때 2x-6이죠? 자, 여기다가 대입하면 됩니다. 됐죠? 시간에 얘기했지만 원래 지금 이걸 할 시간이 아니야. 삼각함수 쭉 달리고 있어야 되는데 삼각비를 해야 돼. 사실 기본적인 공식도 모르고 삼각함수를 할 수 없어요. 물론 들어보면 아는데 삼각비랑 겹치는 게 거의 없어. 근데 개념상 겹치는 건 좀 많아. 그래서 다시 하려고 하는 거야. 어쨌든 이걸 얼른 합시다. 우리의 메인 메뉴는
그 말로만 일단 삼각함수를 해야 됩니다. 삼각비까지는 얼추 마무리를 해야 돼요. 자, 유형 10번도 그 그림 보니까 처음 보는 게 사실 아니에요. 이것도 언제 했냐면 평면좌표 때 했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같은 거 공부하면서 우리가 많이 했던 건데, 자, 기억해야 되는 게 이게 선생님 기억에 1월인가 1월이 아니구나, 작년 12월인가 했었거든. 좀 됐지 시간이. 자, 73번이 3개 중에 제일 어렵거든. 이거 갖고 한번 얘기해 보자. 자, 설명은 위에 있는 그림 갖고 그냥 개념 설명만 한번 할게요. 마른 거리도 선행했는데 얘기는 좀 해봐야 되지 않겠니? 자, 풀을 다 풀겠다는 게 아니에요. 자, 71번 그림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게. 좌표가 나와 있죠? 그때 선분 AP와 선분 BP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오른쪽에 노트 부분에 보면 힌트가 이미 나와 있어. 그때 수학상 할 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요점하고 요점은 좌표가 딱 적혀 있지. 그럼 얘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 그래서 변하지 않는 점을 우리가 정점이라고 불렀어. 정지에 있다는 얘기. 아, 수학 용어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점은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x축 위에 임의의 점이라고 했지. 그럼 임의의 점이라는 얘기는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아무데나 있으면 되는 거야. x축 위에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마치 파란색 점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움직이는 점을 움직일 동자 써가지고 동점이라고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수학 용어니까 다 알아야 돼. 이거 나중에 미적분 할 때 다 나와요. 이러면.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풀 때 해결 방식이 이랬어요. 동점은 내비두고 정점 중에 하나를 동점이 있는 위치, 이 라인 기준으로 대칭시켜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점의 개수가 여기서 더 늘어난다 할지라도 풀이 방식이 완전 똑같았다고. 자, 근데 두 개를 다 대칭하는 게 아니라 아무거나. 근데 보통 문제집에는 좀 이렇게 아래에 쳐져 있는 거를 반대편으로 이렇게 대칭 이동하는 경우가 많이 표시되어 있어. 근데 얘를 움직여도 상관이 없다. 자, 그럼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그림을 너무 이쁘게 그려놨다. 자, 여기 일단 치자. 원래 보통 그림 그리면 원래 이렇게 꺾여 있어요, 사실은. 자, 좀 다시 그릴게. 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됐을 때 최단거리를 물어봤기 때문에 최단거리는 수학에서는 쭉 뻗은 선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쭉 뻗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피타 써서 풀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학상에서도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73번은 점이 하나 더 추가된 거에 불과해요. 선생님, 좌표표면이 아닌데요? 똑같아.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점, 동점인 좀 파악해보자. BC 위에 한 점 P라고 적혀있어요. 그 다음에 Q랑 R을 거쳐가지고 AD 위에 점 S라고 했어요. 근데 잘 봐. 언뜻 보면은 BC 위에 한 점 P라고 했으면 선생님 BC 위에 아무데나 있으면 되니까 얘도 막 움직이네요? 동점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 그림에 3cm라고 딱 줬죠. 좀 의미가 다르다는 거 알겠지? BC 위에 점인데 얘는 못 움직여. 왜? 오른쪽에서 3cm 떨어진 지점에 딱 픽스된 거야. 그럼 얘 정점이 아니라 동점이 아니라 이렇게 헷갈렸나? 정점이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2cm. 여기 봐.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2cm 떨어진 지점에 고정이니까 얘도 고정되어 있는 정점이다. 얘는 움직이면 안 되는 거야. 얘를 움직이는 거다. 정점 동점 헷갈렸네. 자, 움직이는 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갔다가 자, 이렇게 움직였을 때 개념대로 풀면 된다니까. 동점은 고정시키고 정점만 움직여라. 자, 봐. 얘는 점의 개수가 하나가 더 늘어났지? 근데 개념은 똑같답니다. 고정됐고 정점을 누구 기준으로? 동점 있는 이 라인 기준으로 반대로 대칭시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오겠죠. 그럼 대칭 이동 시킨 것만 이렇게 점만 찍어볼게. 그럼 당연히 같은 칸수 대칭 이동했으니까 여기 3이겠지. 자, 됐느냐? 그 다음에 여기도 2cm만큼 반대쪽으로 가서 이렇게 대칭 이동 시키는 거야. 그럼 여기도 구분만 이렇게 지워보자. 요만큼도 2cm가 되겠다. 됐죠? 수학상에서 나타나면 안 돼.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얘랑 길이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얘랑 길이가 마찬가지로 똑같아. 문제에서 요놈 더한 거의 최소값은 결국 얘 더하기 얘랑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다 되고 이러면 돼요. 자, 니네가 계산하는 건 빨간색. 자, 그럼 전체적으로 풀 때는 피타 쓴다 했죠?
그렇게 이렇게 쓰셨네. 자, 그러면 전체 길이가 여기 얼마가 되겠어? 거기 뭐라고 써있냐? 8. 그럼 여기가 8이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10인데, 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니까 15. 15가 되겠지? 전체가 요만큼이 15가 되겠지. 10cm. 네? 아니. 85, 17. 아, 피타고라스에 쓰네? 그래. 이게 그래서 17이 왜 있겠네. 자, 됐죠? 점의 개수가 늘어나도 똑같다. 동점 냅두고 정점만 대칭이고. 누구 기준으로? 동점이 있는 위치 기준으로 대칭. 알겠지? 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푸는 건 했고 앞에 질문 좀 받아보자. 다 적으면 모르는 거 앞에서부터 좀 해볼까요? 질문 다 받으면 오늘은 좀 일찍 쉬었다가 뒤에 쭉 하자. 설명, 개념 설명부터 해서 질문할 거 번호 얘기해볼까? 평면대로 쪽에서 학편이 몇 번 몰라? 없는데요. 다 했어? 아까 있다며. 이따도 안 했어. 자, 진짜냐? 유용이도 없어? 다 했어? 혜진이는? 없어요? 그럼 좀 뒤에 풀고 있어야 돼요. 질문 두 사람 질문할 거. 동현이랑 나무. 앞에 못한 거 있으면 물어봐도 돼요. 여기 어디지? 앞에다나? 아, 그래. 다음 시간에 시험 볼 거라고 얘기했어요. 교재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자, 96번하고 97번의 풀이가 비슷한 거였어요. 보시면 자, 1번은 가장 긴 변이. 자, 가장 긴 변이 뭐다? 가장 긴 변이 뭐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지. 자, 일단 삼각형이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지냐는 철저하게 가장 긴 변이 누구냐가 제일 우선적인 거야. 피타도 마찬가지고 그냥 삼각형이 결정되는 조건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얘는 가장 긴 변이 10이라고 했으니까 예각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그럼 일단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조건부터 생각해 볼래? 피타 모른다고 해서 어떻게 했었어요? 8x10이지? 그럼 x라는 녀석은 일단 저걸 한번 얘기해줬죠. 아는 변의 합보다는 작아야 되고, 자, 아는 변끼리의 차보다는 커야 돼. 이게 중일 때 했었던 거. 근데 1번 보기에서는 가장 긴 변이 10이라고 했어.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저 요거 체크해야 돼. 가장 긴 변이 10이면 거꾸로 보면 x는 10보다 어떻게 돼야 돼? 반드시 작아야 되지. 그래서 추가되는 조건이 하나가 x가 10보다 작아요도 사실 써줘야 돼. 이거 문제에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때 예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까지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피타 대공부하고 쓰자는 거야. 10이 가장 긴 변이니까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보다 어떻게 해야 된다? 예각이 돼야 되는 거니까 더 작아야 되지. 자, 이거는 피타 대공부. 자, 됐죠? 요거 풀면은요, x가 6보다 크다라고 나와요. 피타고라스 쓰죠? 등호 관계가 되버리면. 자, 그래서 푸는 건 어떻게 풀어요? 공통범위 풀면 된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6, 10이니까 6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이렇게 되지? 자, 1번 됐고. 자, 2번도 기본은 똑같아요.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이 범위를 간섭해야 돼. 그래서 한 번 더 쓸게. 계산한 거 쓸까? 자, 2랑 18 사이에 있어야 돼, x가. 네, 뭐가 추가됐어? 가장 긴 변의 길이가 x2거나 10이다 라고 했죠. 그럼 풀 때, 자, 이렇게 되는 거야. x2거나 10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가장 긴 변이 x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위에서 보면은 가장 긴 변이 10이면 여기다 풀어봤어 이미. 그러면 안 푼 거 한번 얘기해봐. x가 자, 가장 긴 변이 x일 때 기준으로 한번 풀어보자. 그러면 색깔도 맞춰서 써줄게. x의 제곱이 자, x가 가장 긴 변일 때 라고 따졌을 때
나머지 두 변의 합은 제곱의 합은 이렇게 되죠. 자, 얘가 삼각형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가 더 작아야 되지. 됐어요? 그 다음에 문제의 조건 때문에 또 만들어지는 게 이 녹색 얘기하고 싶은 거다. 아까는 12가 된 빈변이니까 x가 10보다 작았죠. 근데 이번에는 x 2거나 10이라고 했잖아. 그럼 위에 거랑 비교하면 무슨 차이가 있어? 10이 가장 긴 변이면 똑같지. 근데 x가 가장 긴 변이면 x 2거나 x는 10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분모까지 들어가. 분모 하나만 더 추가하면 돼. 그랬을 때 이것의 공통 범위를 풀면 되겠죠. 자, 이거 중간 푼 거 하나 써줄까? 얘 풀면은 x가 뭐 나오더라? 루트 41. 여기 등호 안에 밑에가 등호지? 자,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얘랑 얘 공통 범위를 풀면 됩니다. 잠깐만, 요거 하나 잘못 썼다. 다시 얘기할게요. 요거 부호 하나 잘못 썼어요. x가 가장 긴 변이 x2거나 x가 10이라는 거죠. 내가 말을 잘못 이해했어. x가 10이라는 얘기는 일단 등호가 들어가도 되고요. 이건 똑같아. 근데 가장 긴 변이 x라는 얘기는 주어져 있는 변의 길이 10보다 커야 되지. 가장 긴 변이 x니까 주어져 있는 두 변보다 커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요거 부등호를 좀 잘못 썼다. 미안하다. 자, 요것만 풀면 돼. 그래서 x의 범위가 10보다 크거나 같고 2루트 41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공통 범위가. 자, 그럼 3번은 얘가 삼각형이 되길 바란다며? 그러면 1번일 때도 예각이고 2번일 때도 예각인 거 조건 다 찾았잖아. 그럼 답은 어떻게 되겠어? 얘와 얘의 공통 범위가 아니라 합쳐서 쓰면 돼요. 공통 범위 없어요, 이거. 위에 있는 건 전제 조건이 뭐야? x가 10보다 작을 때. 아래에 있는 건 1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둘 다 예각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이잖아. 그러니까 합쳐서 쓰면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